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의 부동산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추수감사절 뚝딱 보내고 나면 예. 성탄절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금방 가고 새해가 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 12월 달은 네. 뭐 여러 가지로 개인적인 뭐라 그럴까요? 모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죠. 네, 그렇고 저희도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바쁜 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심심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한 해가 가버리는 거죠. 네, 저희는 또 LA 본사에서 네. 미국 전체에 있는 뉴스타 부동산이 다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네. 1년 행사 중에서 가장 이제 큰 행사죠. 거기에 그렇군요. 한 800명 정도 네. 되는 각 지역의 에이전트들과 이제 지사장들급이 모여서 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13년도 이렇게 벌써 달력 마지막 장 걸려 있고요. 다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이제 주택 동향 좀 한번 점검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해보죠. 네. 금년도 1년 동안의 주택의 흐름은 아주 굉장히 숨가빴다고 봐야죠. 이 숨가빴다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숨이 가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작년 2, 4분기가 끝나고 3, 4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네. 가격이 조금씩 움직이네라고 보다가 그게 결정적으로 가격이 이제 뛰기 시작한 게 작년 4, 4분기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년 1월, 2월 달에 이제 본격적인 아주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작년도까지는 그렇게 구매력이 높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금년 들어서 이제 확실한 가격의 상승을 보이고 난 다음부터 이런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좀 구매력이 좀 살아났죠. 네. 그래서 그 구매력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정도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고요. 9월 들어서 약간 소강 상태를 보였고 10월 달 들어서도 그 소강 상태가 약간 이루어지다가 11월 달은 오히려 또 좀 약간 또 상승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예년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주택의 가격의 흐름이라든가 매매의 동향이 뭐 과거 2008년도 이전에 한참 호황일 때의 패턴,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11년도, 12년도까지의 불황일 때 패턴, 예. 이 어느 패턴도 따르고 있질 않습니다. 금년도의 부동산의 흐름이. 매매 건수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여러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미 2006년도의 매매 건수를 회복을 했어요. 네. 굉장한 매매 건수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크로징이 될 정도의 매매 건수인데 2006년이면 그 당시엔 좀 호황이었잖아요. 굉장히 호황이었었죠. 네. 지금 매매 건수가 그때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경기가 그렇게 좋았군요. 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전혀 이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말고 그 다른 누군가가 주택을 그만큼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른 누군가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럼 주류사회죠. 주류사회. 가장 큰 거는 주류사회가 가장 이 소화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미국, 캐나다의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투자자라 그럴까요? 네. 이제는 예전에는 홍콩 사람이었죠. 그래서 뭐 밴쿠버 인구의 25% 정도가 홍콩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명이 홍쿠버가 될 정도로 네. 이 밴쿠버가 어떤 다운타운이 공동화 현상이라 그러죠. 네. 일을 할 때는 데이타임에는 쫙 다운타운으로 몰렸다가 일이 끝나면 이제 베드
다운타운으로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로 흩어지는, 그래서 이 다운타운이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슬럼화가 되고 범죄가 발생하고 마약이 난무하는 전형적인 그런 이제 대도시 스타일이었는데, 홍콩 사람들이 그 홍콩 반환을 앞두고 쏟아져 들어왔죠. 그죠. 엄청난 돈을 갖고. 이 사람들이 홍콩을 개발하듯이 밴쿠버 다운타운을 개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운타운 한복판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고, 밤에도 불야성 같이 그 어떤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타워에 불이 켜져 있고, 이러니까 범죄가 줄어들고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캐네디안 정부, BC주 정부, 이 밴쿠버 시 정부에서 본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정말 구세주였던 거죠. 그 한국 분들이 밴쿠버에서도 굉장히 많으셔서 부동산 투자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 중국의 투자자가 한국 투자자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밴쿠버에서는요. 일단 한국 분들이 한번 뭐 하이라이스 타워라든가 좋은 동네 집들 한번 훑고 지나가시면 그 뒤에 그분들이 샀다가 파는 물건들을 중국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시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밴쿠버가.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인 뭐 주택 불경기,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뭐 저희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 밴쿠버 같은 곳에서는 한국 교민 숫자가 엄청나게 줄기 시작을 했죠. 이민 사회가 위축이 되고 신규 이민을 받지 않고 1세대로 뭐 기술 이민이나 자금 이민으로 오셨던 분들이, 자제분들이 장성에서 대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니까 집은 셀러는 많아지는데 바이어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어를 중국 사람들이 메꿔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거죠.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매물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숏세일 매물이라든가 뱅크 매물이라든가 또는 벨뷰를 위시로 한 그 고급 주택 단지 같은 곳들을 거의 중국 분들이 휩쓸었죠. 캐시를 가지고 거의 휩쓸었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죠. 그 많은 캐시들을 어떻게 갖고 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참 그 부분은 미스테리죠. 여러 가지 그 중국에서는 그 송금법이 있어서 1년에 뭐 5만 불 이상을 한 사람이 송금할 수 없는 법이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100만 불이 넘는 집을 어떻게 캐시로 살 수 있는지는 불가사의죠. 뭐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의 세력가들이 몰래 빼내는 돈 같아요. 예전에 뭐 한국도 다소 그런 경우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수많은 중국 그 유학생들, 또 수많은 중국 이민자들, 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EB5 투자 이민으로 해서 50만 불씩 내고 100만 불씩 내고 들어오는 그 1년에 약 7,000명, 7,000 가구죠. 7,000 가구의 80% 이상이 메인랜드 차이나, 지금 중국 대륙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돈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1년간의 어떤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또 주택 매매 건수의 증가는 중국의 그 차이나 머니 파워가 없었으면은 절대로 발생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시장을 따라가는 추종 세력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 일부가 또 주류 사회도 있을 수 있고 저희 한인 사회라든가 다른 그 커뮤니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렌드를 만들어 준 거는 중국 사람들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2013년도 여름까지만 해도 아주 극단적으로 한 곳에만 몰렸습니다. 벨뷰죠. 벨뷰 중에서도 웨스트 벨뷰. 이 집 코드로 딱 찍어서 이제 하나의 코드가 이제 되어 있는데, 클라이드 힐이라든가 이제 웨스트 벨뷰 에리아에 아주 굉장한 돈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이제 팩토리아 에리아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지금은 그 트렌드가 이제 외곽 지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미 지금 페더럴웨이 쪽으로도 중국 분들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셨고요. 북쪽으로 리누드를 비롯한 머킬티오 인근에도 중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뭐 주택에 대한 가격이 벨뷰보다는
북쪽이 됐든 남쪽이 됐든 조금씩 싸게 되어 있으니까 예. 이런 돈이 많으신 중국 분들도 모든 분들이 다 벨뷰 집을 그렇게 캐시를 내고 사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또 다른 실수요자들이 돈 많은 중국 사람을 따라서 들어오는 실수요자 중국 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이런 그 머킬티어나 리누드를 비롯한 놀스 에리아, 그다음에 페더럴웨이를 중심으로 한 사우스 에리아 쪽에 이제 서서히 눈들을 돌리기 시작했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한인 경기는 좋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주택 동향은 2006년 수준의 아주 좋은 호황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그 호황이 내년에도 계속이 될는지 2014년도는 어떨까요?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은 있습니다. 뭐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제 이 주택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예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주택에 대한 매매가 조금 줄어든 부분은 역시 계절적인 영향이 제일 크거든요. 이게 예전 같으면 뭐 한참 성수기 때 매매된 거에 거의 몇 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년 수준에 본 것보다는 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견지 내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하락으로 갈 수는 없다. 내년에도 아주 완만한 금년과 같은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내년에도 아주 완만한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네. 2013년도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그 표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가장 호우 경기 일대와 가장 불경기 일대를 따져보면 약 25%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워싱턴주 시애틀 에리아는 그 중에서 이제 금년 1년 동안 약 한 15% 정도 만회를 했다. 그래서 가장 탑 일대를 비교하면은 약 10% 정도 아직까지는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것이 이제 그레이터 시애틀 에리아를 봤을 때 평균적인 가격이거든요. 네. 일부 벨뷰 에리아는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가장 탑인 가격을 넘어선 지역도 이미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는 거죠. 네. 과연 이제 아직도 쏟아져 들어올 이런 그 차이나 머니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이제는 그 급격한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런 어떤 인베스트먼트를 원하는 투자를 원하는 돈들은 이제는 커머셜로 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저희가 그냥 커머셜이라고 얘기하면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 그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를 거래하는 것도 커머셜이라고 얘기하기 쉽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커머셜은 이제 상용 부동산, 투자성 부동산, 또 인컴 프로퍼티 뭐 이렇게들 표현하는 어떤 내가 돈을 집어넣어서 내가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고 테넌트를 두고 거기에서 내가 세를 받아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을 하는 이런 거 보고 이제 인컴 프로퍼티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이 인컴 프로퍼티의 눈들을 중국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분들이 뭐 아파트라든가 소형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제 소형 건물들에 이미 손들을 대기 시작을 했고 뭐 이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지상에서 이미 나와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벨뷰에 소위 얘기하는 스퀘어핏당 가장 비싼 가격의 땅을 2013년도에 크로징한 사람이 역시 중국 분이십니다. 예. 바이어가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제가 정확한 가격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거를 매입을 했거든요. 네. 과연 왜 그 정도의 돈을 주고 그 정도의 땅을 매입을 했겠느냐. 이거는 이제 길게 본다는 얘기죠. 최소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지금의 가격이 더 싸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고. 그렇겠네요. 이제는 저희 한국 분들도,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도 이 커머셜 부동산에 조금씩 눈을 돌려야 될 때가 됐다. 뭐, 일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든가 보수적인 바이어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스몰 비즈니스가 완벽하게 살아나질 않았기 때문에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테넌트로 갖고 있는 인컴 프로퍼티, 리테일 건물들이 다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분들이 사실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도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이 건물을 사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어떤 테넌트들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테넌트들이
본인 돈을 들여서 임프루브먼트를 많이 해놓은 테넌트들이냐 아니냐. 이제 임프루브를 많이 했다는 테넌트는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실,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전화선이라든가 인터넷선이라든가 이런 건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부착이 돼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네. 대부분 뭐 책상, 파티션, 뭐 컴퓨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애니타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밸류를 볼 때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의 인컴이 들어온다면 한 달에 저희가 소위 따지는 투자 회수율, 투자 수익률은 그 10,000불의 인컴이 들어올 때 오피스 건물보다는 스몰 비즈니스가 들어가 있는 리테일 건물들이 좋다. 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테일 건물 중에서도 식당이라든가 그로서리라든가 이런 그 이미 임프루먼트가 많이 돈이 들어간 테넌트들이 있죠.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그 키친 에리아만 그 주방 에리아만 한다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 안에. 네. 그 다음에 또 이 그로서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쿨러를 설치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랜드로드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건물 주인에서 입장이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테넌트가 비즈니스를 잘 운영을 못해서 만약에 어떤 뭐 좀 캐시플로가 좋지 않아서 내가 이 비즈니스를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 그냥 문을 닫고 나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꼭 이 다음번 원매자한테 이거를 매매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피스 건물보다는 이제 리테일 건물이 투자 회수율이 조금 더 나쁘더라도 구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뭐 은행에서 자주 뭐 말씀을 나눠보셔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 건물의 51% 정도, 50%가 넘는 그 면적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게 또 SBA론, 그러니까 이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주는, 정부에서 주는 싼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해당되거든요. 네. 50%가 내려가면 그 이제 조건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뭐 25%가 더 이상 내려가면 뭐가 된다라든가 안 된다라든가, 이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은행하고 직접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내 건물을 갖고 내 비즈니스를 전체 면적 중에 50% 이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굉장히 싼 저리 융자로 이거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좋은 적당한 위치에 있는 좋은 건물을 고르셔서 내가 만약 거기에 내 비즈니스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테넌트가 어떤 테넌트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있는 테넌트가 장사를 잘 못해서 수익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거는 얼마든지 운영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테넌트의 종류가 어떤 테넌트들이 있느냐를 좀 더 많이 보셔서, 예. 그러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택 동향, 그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커머셜은 한인 비즈니스로 보면 커머셜들 테넌트가 비어 있는 데도 많고, 좀 경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 말씀 올린 대로 상인 분들이 종사하시는 스몰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그렇게 꼭 이 봄바람이 분다고 볼 수가 없겠죠. 예. 뭐 업종에 따라서 약간 또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참 잘 됐을 때보다 매상이 늘어난 집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씩 더 떨어져 있다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집을 샀을 때 30만 불을 주고 샀는데 전체적인 그 경기가 떨어져서 25만 불에 숏세일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내가 그냥 손해본 상태에서 뭐 그냥 팔 수도 있죠. 숏세일까지 아니더라도. 비즈니스가 됐던 커머셜 건물이 됐던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은요, 셀러가 얼마 주고 샀느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내가 이 건물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이 당장 이거를 얼마나 절실하게 팔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지, 내가 과거에 얼마 샀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죠. 전혀 매매가 될 수가 없는 예.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 됐던 비즈니스가 됐던 이렇게 내놓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리스팅 에이전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좋은 가격에 리스팅을 해서 더 많이 받아주는 게 그게 원칙이죠. 그게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과거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주택은 숏셀이라는 걸 인정을 하시면서도 커머셜이나 비즈니스는 내가 옛날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를 인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계시고 네. 저희들 역시 부동산에 종사하는 그 부동산인으로서도 그 심정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거를 조금 더 리즈너블하게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셔서 매각이 될 수 있는 내가 지금 매매를 꼭 원하신다면 예. 매매가 되실 수 있는 가격으로 또는 조건으로 만드셔서 매매를 하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조건을 만들 수 없다. 내가 지금은 그렇게 비즈니스를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건물을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것도 그렇겠죠.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네. 바이어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을 들어가서 셀러와 내고를 해서 좋은 가격으로 합의를 해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바이어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지금 그렇습니다. 니고시에이션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 2014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2014년도는 상용 시장에 분명히 금년보다 나은 상황이 올 겁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차이나머니가 상용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차이나머니가 주택으로 들어간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이미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중국의 돈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럼 이 돈이 어딘가에는 사용이 될 겁니다. 이 어딘가에는 사용이 된다는 부분이 결국은 커머셜 시장이라는 거죠. 저희가 예. 말씀드린 커머셜은 인컴 프로퍼티.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몇 달 사이에 중국 분들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인다는 중국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는 향후 5년 뒤를 10년 뒤를 핑크푸스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것이 주택 시장을 중국 사람들 또는 메인스트림에서 많이 올려놨듯이 예. 커머셜 시장도 분명히 어떤 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네. 이것이 금년 하반기 이미 뭐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미 그 움직임은 시작이 됐고 내년 뭐 1, 4분기, 2, 4분기에 아주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내년도는 뭔가 이제 그 파란불이 이제 켜질 것 같은 그런 예. 예상이 듭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이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고요.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이고요. 네. 리누드 오피스는 엑sit 143번 검은색 유리 건물 2층에 있고 리누드 사무실은 H마트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새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오 한국을 치시거나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 radio한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1시부터 림미와 소비의 오방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